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금 있다,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중 한 분이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뇌경색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무섭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저는 겁을 주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에서는 왜 이걸 먼저 말해주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뇌경색은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오는 병 아니야?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독일에서 진료하면서 본 수많은 환자들 중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던 분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너무 사소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 말, 제가 20년 넘게 귀가 닳도록 들은 말입니다.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이 들어서 다리에 힘이 빠진 줄 알았죠. 조금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뇌경색은 괜찮아질 병이 아닙니다. 뇌는요, 산소 공급이 끊기면 단 1시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1시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뇌경색이 시작되면 뇌세포는 분당 수백만 개씩 죽어갑니다. 1시간이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Time is brain. 시간은 곧 뇌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 1시간을 그냥 흘려보낼까요? 가장 위험한 착각.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강하게 경고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생각입니다. 조금 있다 괜찮아지면 병원 안 가도 되지. 이 생각 하나가 목숨을 앗아갑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쉽게 넘기십니다. 왜일까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다들 이 정도는 겪지 않나. 하지만 뇌경색은 나이 탓으로 오는 병이 아닙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번개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뇌경색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아주 조용히 경고를 보내는 병입니다. 그 경고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 어디일까요? 바로 다리입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입니다. 혈액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죠. 마치 오래된 아파트에서 수압이 약해지면 꼭대기층부터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혈관이 조금씩 막히고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다리부터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다리 신호를 너무 쉽게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 증상, 그냥 넘기셨나요?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진 느낌, 발이 네 발 같지 않은 느낌, 평소보다 자주 발이 걸리는 느낌, 걷다가 휘청거리는 느낌,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있었다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119 부르세요. 이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영상 제목에 굳이 이렇게 썼습니다. 119 부르세요. 왜일까요? 뇌경색이 의심되는 순간 자가용으로 병원에 가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뇌는 망가집니다. 망설이는 10분, 20분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는 일,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가족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왜 그냥 쉬게만 했을까요? 그 후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이런 후회를 여러분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경색이 오기 전에 몸이 보내는 7가지 전조 증상을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신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 이건 괜찮다고 착각하기 쉬운 신호, 이 7가지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뇌경색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게 찾아옵니다. 잠시 후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뇌경색 전조 증상 7가지, 그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뇌경색은
1시간 안에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빠르겠어? 조금 쉬면 나아질 수도 있지 않나?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설마가 왜 가장 위험한 착각인지 의사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뇌는 왜 그렇게 약할까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장기가 있습니다. 간은 일부가 손상돼도 회복할 수 있고 근육도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뇌는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5분만 끊겨도 회복이 어려운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뇌경색은 바로 그 공급을 갑자기 차단하는 병입니다. 뇌경색이 시작되는 순간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뇌혈관 하나가 혈전이나 기름 찌꺼기로 막히는 순간 그 혈관이 담당하던 뇌 영역은 즉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산소가 없으면 뇌세포는 에너지를 만들 수 없고 에너지가 없으면 기능을 멈춥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증상들입니다. 힘이 빠진다, 감각이 둔해진다, 말이 꼬인다, 균형을 잃는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가 가장 위험한 이유.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잠깐이었어요. 금방 괜찮아졌어요. 바로 이 잠깐이 문제입니다. 뇌경색에는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상태입니다. 증상이 몇 분, 길어야 수십 분 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심합니다. 봐라, 괜찮아졌잖아.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TIA는 경고탄이지 끝이 아닙니다. TIA는요,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번엔 우연히 풀렸지만 다음엔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진짜 뇌경색을 겪습니다. 특히 첫 48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집에서 쉬며 지켜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골든타임.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뇌경색 치료에는 정확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혈전을 녹이거나 제거하는 치료는 증상 시작 후 44.5시간 이내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의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치료의 목표는 회복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게 버티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 차이가 평생을 가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바로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부터 이상할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얼굴부터 마비가 오고 어떤 사람은 다리부터 이상이 오나요? 이건 뇌의 구조 때문입니다. 뇌는 영역별로 담당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어떤 혈관은 말을 담당하고 어떤 혈관은 팔을 담당하고 어떤 혈관은 다리와 균형을 담당합니다. 특히 다리와 균형을 담당하는 영역은 혈류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직 얼굴이나 말에는 뚜렷한 이상이 없어도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 증상 이퀄 단순 노화라는 착각.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르신들은 다리 증상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요즘 기운이 없어서. 하지만 뇌경색으로 오는 다리 증상은 양상이 다릅니다. 한쪽만 이상하다. 갑자기 시작된다. 반복된다. 쉬어도 명확히 회복되지 않는다.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침에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 뇌경색. 환자 중 상당수가 아침에 쓰러집니다. 왜일까요? 밤 사이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혈액 흐름이 느려집니다. 이미 좁아진 혈관은 이 시간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가 풀리거나 휘청거리거나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침이라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면 그날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119여야 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뇌경색이 의심되면 절대 혼자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운전 중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집에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119를 부르면 구급대는 뇌경색 의심 환자로 분류해 가장 빠른 경로로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시간을 가장 많이 아껴주는 방법입니다.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 제가 의사로서 가장 힘든 순간은 이런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이 말은 환자에게도 가족에게도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여러분께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뇌경색이 일시간 안에 생명을 위협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신호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우리가 괜찮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뇌경색 전조 증상 7가지.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살아있으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전조 증상 2.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무시되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걸으려는데 유독 한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 계단을 오르다 다리가 풀린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쪽만 휘청거린다.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어제 무리했나 보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증상은 대부분 양쪽 다리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반면 뇌경색 신호는 유독 한쪽만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건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한쪽에서 끊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 119를 고민해야 합니다. 전조 증상 1.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다. 이 증상은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 하십니다. 발바닥에 소물간 느낌이다. 양말을 신은 것 같은데 벗고 있다. 차갑거나 뜨거운 걸 잘 못 느낀다. 이런 표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허리 디스크나 말초신경 문제로도 저림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감각 이상은 갑자기 한쪽만 자세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면 뇌가 발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넘어짐과 골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저림이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전조 증상 최 발을 질질 끌며 걷는다. 이 증상은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걸음걸이가 이상해졌어. 신발 앞이 한쪽만 빨리 닳아. 발을 끄는 소리가 난다. 이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이라면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로 발목이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하지만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 신호가 약해져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보행장애의 초기 신호입니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2단계에서 발견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전조 증상 자꾸 발이 걸리고 넘어질 뻔한다. 요즘 왜 이렇게 잘 걸릴까? 이 말 위험합니다. 뇌는 우리가 걷는 동안 발의 위치와 균형을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이 기능을 고유감각이라고 부릅니다. 뇌경색 초기에는 이 고유감각이 먼저 손상됩니다. 그래서 문턱에 자주 걸리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고 평지에서도 휘청거리게 됩니다. 70대 이후 어르신에게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골절 장기 입원, 와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짐이 반복된다면 그 원인은 다리가 아니라 뇌일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 꼼 원하지 않는데 다리가 떨린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다리가 달달 떨리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다면 절대 정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피곤해서 잠깐 떨리는 것과 뇌경색 신호는 다릅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떨림은 반복적이고 멈추, 특정 상황과 무관합니다. 뇌는 움직임을 조율하는 지휘자입니다. 그 지휘가 흐트러지면은 다리는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신경학적 경고입니다. 전조 증상 잼, 걷다가 휘청거리고 균형을 못 잡는다.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거린다. 이 표현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뇌 뒤쪽에는 균형을 담당하는 부. 이곳에 혈류가 줄어들면 몸이 한쪽으로 쏠리고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특히 이 증상은 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 혈류가 줄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휘청거린다면 그날 바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전조 증상제. 잠깐 이상했다가 다시 괜찮아진다.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몇 분 후 정상으로 돌아온다. 감각이 둔해졌다가 회복된다. 이걸 겪고 괜찮아졌네 라고 말하는 순간 뇌경색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건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증상을 겪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짧은 시간 안에 진짜 뇌경색을 겪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7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혼자 참지 마십시오. 119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저는 뇌경색 전조 증상 7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신호를 겪고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 큰 뇌경색으로 쓰러질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너무 자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정해져 있습니다. 증상 시작 후 약 4시간 전후 이 시간을 넘기면 치료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골든타임을 스스로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20년 넘게 진료하며 수없이 목격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생각,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이겠지.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뇌경색은 지켜본다고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켜보는 시간 동안 뇌세포는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치료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실수율. 예전에도 이런 적 있었어 라는 착각. 어르신들께 특히 많은 생각입니다. 전에 한번 그랬는데 그냥 지나갔어. 하지만 이전에 괜찮아졌다는 건 운이 좋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음은 더 클 수 있다. 특히 TIA를 이미 한 번 겪은 분들은 뇌경색 위험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과거 경험은 안전의 증거가 아닙니다. 실수집, 가족에게만 말하고 병원은 안 가는 경우 정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아버지, 좀 쉬세요. 어머니, 오늘은 집에 계세요. 가족의 위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뇌경색 앞에서는 위로가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끼리 안심하다가 골든타임을 통째로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대화가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실수, 자가용으로 병원에 가려는 행동이 실수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뇌경색이 진행되면 의식이 흐려질 수 있고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이라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해집니다. 119를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빠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실수죄 아침에 병원 가자라는 결정이 정말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밤이니까 내일 아침에 가자. 하지만 뇌경색은 밤이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사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는 경우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뇌경색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왜 어르신들은 이런 실수를 반복할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남에게 패기치기 싫어서 병원 가는 걸 귀찮아해서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 병 앞에서는 겸손도 참고 버티는 것도 미덕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단 하나의 원칙.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119. 증상이 크든 작든 잠깐이든 지속되든 다시 괜찮아졌든 말든 의심되면 바로 행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킨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사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 제가 의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때 바로 불렀어야 했는데 이 말은 환자가 아닌 가족의 입에서 더 자주 나옵니다. 그 후에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신호가 위험한지, 왜 시간이 중요한지, 어떤 행동이 치명적인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사례들을 통해 신호를 알아차린 사람과 놓친 사람의 차이, 그리고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자가 체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학 알고만 있으면 아무 행동으로 옮긴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이제부터 제 두 분의 이야기, 한 분은 한 신호를 무시해 사례 2, 그날 119를 불렀습니다. 살 수 있었던 이유, 70세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로 가려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크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쪽 다리만 유난히 무거웠고 발이 바닥에 잘 안 붙는 느낌이 들었고 걷는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이분은 전날 저녁 가족과 함께 봤던 뇌경색 관련 영상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한쪽 다리면 위험하다고 했지. 그 순간 이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119를 부르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응급실 도착 후 검사를 해보니 이미 뇌혈관 하나가 막히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큰 손상은 없었고 골든타임 아니었습니다. 즉시 치료가 시작됐고 큰 뇌경색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스스로 걸어서 외래 진료를 오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사례율. 조금만 더 지켜보자. 되돌리수. 없었던 선택. 이번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75세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며칠 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자주 휘청거렸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자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나이 들어서 그래요. 요즘 운동을 안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로 도착했을 때는 이미 큰 뇌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과는 왼쪽 반신마비. 지금도 휠체어 없이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가족분들은 계속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갔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병의 크기? 아닙니다. 나이? 아닙니다. 운? 아닙니다. 행동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같은 증상, 다른 선택,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집에서 바로 해보는 3분자가 체크.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체크는 병원을 대신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번, 혹은 증상이 느껴질 때 반드시 해보십시오. 자가 체크. 이 의자에서 일어나기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천천히 일어나 보십시오.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한쪽만 유독 힘든지, 한쪽만 힘들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자가 체크률. 눈 감고 30초 서 있기.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보십시오.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지, 중심을 잡기 어려운지, 균형이 무너지면 뇌의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가 체크. 착 발바닥 감각 비교.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십시오. 감각 차이가 있는지, 한쪽이 둔한지, 감각 차이는 절대 정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자가 체크점. 일직선 걷기. 바닥에 일직선을 상상하고 10걸음 정도 걸어보십시오. 비틀거리지 않는지, 발이 자꾸 선을 벗어나는지, 보행이 흔들리면 이미 신호가 시작된 겁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은 좀 이상하네, 내일 해볼까 이런 생각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증상 시작 시간을 기록하고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뇌경색은 참는 병이 아닙니다. 견디는 병도 아닙니다. 알아차리고 움직이는 병입니다. 자, 다음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행동을 남기는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저는 먼저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끝까지 마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 오늘 우리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가르는 기준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반드시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는 얼굴보다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시간이 생과사를 가릅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할 한 문장, 여러분. 이 문장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잠깐 괜찮아졌다고 안심하는 순간 뇌경색은 시작됩니다.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다리는 단순한 다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리를 그저 걷는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다리는 뇌가 보내는 언어입니다. 다리는 뇌의 경보장치입니다. 경보가 울리는데도 전원을 끄고 다시 자는 사람은 결국 화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경색 환자분들 중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분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설마 나는 아직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뇌경색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방심한 사람, 미룬 사람, 참은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게 찾아옵니다. 행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한쪽 다리에 이상이 느껴지면, 이전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면, 잠깐이라도 반복되면 119를 부르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남 눈치 보지 마십시오. 폐 끼친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그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드리는 진심. 저는 수많은 환자를 살려봤지만 동시에 수많은 후회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의사 이전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 누구에게도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아프면, 이상하면, 두려우면 도움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영상은 혼자만 보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만 보고 끝내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형제자매에게,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변화,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게 되고, 괜찮겠지. 대신 확인하자를 선택하게 되고, 병을 두려워하기보다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인식 하나가 평생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탁. 이 채널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오래 웃을 수 있도록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신호, 병원에서 잘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약에만 의존하지 않는 건강관리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그리고 무엇보다 구독 버튼을 눌러 건강한 하루와 함께 해주세요. 이 구독은 단순한 채널 구독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혈관 관리, 뇌 건강 관리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끝까지 생각하는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